이번 시간에는 쉐이프 키를 이해하고 직접 사용해 볼 건데요. 쉐이프 키를 사용하기 위해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쉐이프 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리깅 없이 편집만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먼저 쉐이프 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몽키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해 주시고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여 부드러운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쉐이프 키는 속성창의 데이터 탭에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버텍스 그룹 아래쪽에 쉐이프 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베이시스라는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베이시스가 생긴 후에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셔야지만 쉐이프 키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기본 베이스 모델의 정보값을 말하고요. 아래쪽에 만들어준 쉐이프 키는 우리가 편집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레이어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쉐이프 키는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우선 밸류 값으로 우리가 편집해준 정보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밸류 값을 최대치인 1로 설정한 뒤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 원하는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요. 편집해준 정보가 우리가 만들어준 쉐이프 키에 저장이 됩니다. 편집한 정보 값을 밸류로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밸류 값이 1인 상태에서 이렇게 삐죽 나온 형태를 편집해 주었죠. 여기서 밸류 값을 조절하게 되면요. 이렇게 편집해준 정보 값의 세기가 조절되면서 캐릭터의 다양한 표정을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기본 베이스 모델에서 삐죽 튀어나온 형태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로 새로운 쉐이프 키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쉐이프 키는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준 쉐이프 키의 밸류를 1로 설정한 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기존의 오브젝트 형태로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 1에 만들어 주었던 편집 값은 키 1에만 적용되고요. 키 2에는 새로운 쉐이프 키의 편집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쉐이프 키를 사용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 2에는 이렇게 귀를 아래로 당겨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키 1과 2가 각각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여러 개의 쉐이프 키를 사용하면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 줄 수도 있고요. 표정 같은 디테일한 부분들도 에디트 모드나 스culpt 모드에서 수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 오브젝트 형태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쉐이프 키를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수정을 하게 되면 기존 오브젝트가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쉐이프 키에 변형된 정보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밸류 값을 낮추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오브젝트의 원본 형태를 수정하고 싶다면 베이시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기본 형태도 자유롭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쉐이프 키를 응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왼쪽에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쉐이프 키를 만들어 주었었죠. 그런데 이때 이 쉐이프 키를 반대쪽에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다면요. 반대쪽에 만들어줄 쉐이프 키는 바로 이 뾰족하게 표현한 키 2를 반대쪽에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 쉐이프 키만 밸류 값을 1로 활성화한 상태에서요. 나머지 쉐이프 키는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신 후에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New Shape from Mix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쉐이프 키를 모두 합쳐주어 하나의 새로운 쉐이프 키로 만들어주는 메뉴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키 1만 활성화한 상태에서 New Shape from Mix를 선택해 주시면 키 1이 그대로 새로운 쉐이프 키로 만들어진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쉐이프 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메뉴를 똑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쳐진 상태로 새로운 쉐이프 키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활성화해준 키 2를 똑같은 쉐이프 키로 키 3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복제한 쉐이프 키를 선택한 상태에서 메뉴로 들어가 미러 쉐이프 키, 폴로지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반대쪽에 해당 쉐이프 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쪽에 우리가 원하던 쉐이프 키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양쪽에 완전히 똑같은 쉐이프 키를 만들어 주어 각각의 형태를 움직여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쉐이프 키들은 체크박스로 활성화, 비활성화하여 잠시 정리해 줄 수도 있고요. 자물쇠 아이콘을 눌러 잠궈주시면 편집 모드에서 기존 형태를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만들어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잠궈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쉐이프 키는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삭제를 해주시는데, 삭제를 하기 전에 자물쇠로 잠근 쉐이프 키는 반드시 풀어준 후에 삭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쉐이프 키를 원본 오브젝트 형태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마찬가지로 메뉴로 들어가셔서요. Apply All Shape 키를 선택해 주시면 모든 쉐이프 키가 어플라이 되면서 실제 오브젝트 형태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쉐이프 키를 다양하게 응용하고 사용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쉐이프 키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간단한 사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숫자들이 쭉 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숫자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오브젝트의 정보값을 원하는 시간대별로 입력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오브젝트의 정보값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정 시간대에 정보값을 입력하게 되면 타임라인에 마름모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는데, 그 표시를 우리는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좌우로 이동해 줄 수 있고요. 마우스 휠을 드래그하여 확대, 축소하여 화면을 조절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시면 스타트와 엔드라는 메뉴가 있죠. 타임라인에서 시간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설정한 시간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렌더링 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엔드를 50 정도로 설정하여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오브젝트의 정보값을 입력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정보값을 입력하는 단축키는 바로 I인데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I를 눌러주시면 해당 오브젝트의 현재 정보값이 설정한 시간대에 입력이 되면서 키프레임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에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1의 키프레임이 생긴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간단한 예시로 이렇게 시간이 50까지 흘렀을 때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는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을 해주신 후에 오브젝트의 정보값을 변경해 주시는 거죠. 50에 I를 눌러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1과 50에 각각의 정보값이 다른 키프레임을 만든 후에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데, 우리가 회전해준 방향 그대로 오브젝트의 정보값이 변하는 흐름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라인에 만들어준 키프레임은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키프레임끼리 가까이 붙어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그만큼 애니메이션도 빠르게 표현되게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키프레임을 10으로 옮겨주게 되면 더욱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50으로 이동하게 되면 방금 만들어준 애니메이션보다 굉장히 느리게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임라인에는 이렇게 몇 개의 키프레임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키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한번 중간에 키프레임을 추가로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정보값을 추가로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듯 많은 키프레임들이 각각의 애니메이션을 만들며 디테일한 애니메이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이 쉐이프 키로도 키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쉐이프 키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해보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2번 눌러 새로운 쉐이프 키를 만들어 주시고요. 밸류를 1로 설정하여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가줍니다. 끝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어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쉐이프 키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준 쉐이프 키에도 애니메이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쉐이프 키처럼 메뉴의 수치를 조절하여 형태가 변하는 경우에는 정보값 위에 마우스를 올린 후에 I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타임라인에 해당 정보값의 키프레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노랗게 표시되었다는 건 지금 시간대에 키프레임이 있다는 뜻인데요. 1에다가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었으니 50으로 이동하여 밸류를 1로 설정한 뒤 I를 눌러 다른 정보값의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또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키프레임이 생기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주시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주었던 애니메이션에 쉐이프 키의 애니메이션이 추가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타임라인을 움직여 주시면 우리가 만들어 준 쉐이프 키의 밸류 값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중간에서 정보값을 변경하게 되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키프레임이 따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따로 키프레임을 설정해 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동하게 되면 정보값이 다시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이런 부분 체크해 주셔서 정보가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임라인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이 정도로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애니메이션 과정은 이후 강의에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캐릭터의 쉐이프 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주기 전에 캐릭터의 기본형을 정리해 줄 겁니다. 우선 얼굴 부분을 봐줄 건데요. 우리가 캐릭터의 입 내부를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입 부분이 살짝 벌어지게 표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편집을 해주어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셔서요. 1번을 눌러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 윗입술 가운데에 있는 버텍스를 하나 선택해 줄 겁니다. 그런데 기본 세팅 때문에 입술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상단에 이 에디트 탭에서 리터폴로지를 비활성화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형태가 직접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입술 중앙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O를 눌러 비례 편집 모드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비례 편집 모드에서 커넥티드 only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G, Z를 눌러 아래쪽으로 내려줄 건데요. 마우스 휠로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입이 다물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윗입술을 아래로 내려서 입이 다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후에 입술 아래쪽에 가운데에 있는 버텍스도 똑같이 선택해 주셔서요. G, Z를 눌러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려줄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입이 다물어진 형태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입술 끝부분은 아직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끝부분도 똑같이 다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윗입술의 옆부분에 있는 버텍스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반대쪽에도 똑같은 위치의 버텍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후에 G, Z를 눌러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요. 입술 옆부분이 자연스럽게 닫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입술 끝부분도 똑같이 수정을 해줄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윗입술의 양쪽 끝에 버텍스를 선택해 줄 건데요. 윗입술을 잘 선택했는지 움직여가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 선택한 후에는 G, Z를 눌러 똑같이 아래로 내려줄 건데요. 끝부분에 조금만 내려주면 되기 때문에 휠을 돌려 사이즈를 좀 줄여서요. 자연스럽게 아래로 입이 완전히 다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입술 끝부분까지 완전히 자연스럽게 입이 닫히면서 입술의 형태를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자연스럽게 닫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 후에는 다른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줄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리토폴로지 해주었던 오브젝트에서 멀티 레졸루션을 어플라이하여 면을 잘게 나누어 주었었습니다. 때문에 더욱 디테일하게 형태를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스커프팅으로 이런 디테일을 간단하게 잡아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가 주셔서요. 디테일은 원하는 부분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Shift C를 눌러 크리즈 브러쉬로 코 외곽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여 형태를 잡아주며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코의 형태가 보다 선명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후의 형태는 엘라스틱 브러쉬로 원하는 형태를 잡으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술의 형태도 자유롭게 수정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기본형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스커프팅으로 마무리해 주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앞부분도 더욱 날카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살짝 앞으로 당겨서요. 위아래로 눌러가며 날카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겠습니다. 귀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 형태가 동그랗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줄게요. 그리고 Shift C를 눌러 크리즈 브러쉬로 우리가 만들어준 귀 부분의 디테일이 선명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P를 눌러 핀치 브러쉬로 한 번 더 조여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스커프팅으로 디테일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에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한 번 더 강조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스커프팅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캐릭터 기본형이 완성되겠죠? 원하는 형태로 수정하여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쉐이프 키와 타임라인에 대해 이해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이렇게 정리해준 캐릭터 기본형의 쉐이프 키를 이용하여 다양한 표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